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비의 고장 한편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장석훈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평 골프 고등학교와 지역 특화 종목 육성 사업에 관련해 도중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중 질의에 앞서 지난 5일 막을 내린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여러 역경을 딛고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가슴에 단 채 도전을 완수해낸 모두 분께 다시 한번 갈채를 보냅니다. 그럼 도중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평 골프 고등학교에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 주 네, 보시다시피 스포츠는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국민에게는 더더욱 큰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1998년 US 오픈에서 맨바르 투혼입니다. 새하얀 발을 드러내며 물속에 들어가 샷을 날리는 장면은 양희은의 상록수와 함께 오버랩되며 외환 위기로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소중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박세리 선수 모습을 보고 골프를 시작한 박인비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스포츠 특성화고인 한평 골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02년 교명과 학과 개편을 한 이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지혜, 전인지, 이미양 선수 등과 졸업생 프로 선수를 65명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골프 명문 고등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춘호 국장님? 안 오십니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가요? 국장님께서 하시긴 하셨는데? 예.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셔요? 네,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골프고 학생 현황은 어떻게 되면 학년별로 재학생 및 지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금 차트를 보면 골프고 학생 현황이 나옵니다. 현재 학생이 총 104명이고 그다음에 전남 학생이 20명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미국의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에서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한평 골프고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훌륭한 선수가 많이 배출됐죠. 그래서 그 역사 그리고 지역의 뭐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골프 전문 학교죠.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배출됐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표를 보겠습니다. 한평 골프 고등학교 학교 운영비 현황입니다. 일반 고등학교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한평 골프고의 학교 운영비가 5배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m 거리 70타석의 연습장과 기숙사 증축에도 28억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골프고는 사립이 아니라 공립학교입니다. 즉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낌없이 우리 도민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이 스포츠는 시기적으로 언제 접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예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외국어라든지 또는 그 예능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기 교육이 적절하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좋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일정한 청소년기 때가 좋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스포츠는 어릴 때 접할수록 대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접하고 흥미를 느껴 진지하게 진로를 선택하는 어린이가 이후 프로로 대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꼭 프로가 아니더라도 생활체육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인기 스포츠에 주니어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골프를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저변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어릴 때부터 골프에 재능을 보이자 아버지가 발벗고 지도한 끝에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프가 선수가 된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나아가 박세리 선수 성공 신화를 보고 자란 박세리 키즈가 주니어 골퍼가 되고 이들이 세계 최강 한국 여자 프로 골프 신화를 쓴 것만 봐도 주니어 골프 중요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육관 이러한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 스포츠 관련해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에 특정한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진학해서 기능을 연마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렸을 때는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스포츠를 즐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소질이나 적성이 발견되면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에서 이제 고등학교 단위에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량을 연마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전문 스포츠 관련 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보통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적성을 발견하고 이것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포츠 전문가들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니어 시절에는 그냥 스포츠 클럽에서 연습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최근 신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골프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와는 달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방과후 수업을 하고 마땅한 이제 중학교가 없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다가 제주에서 한평 골프고로 유학을 왔습니다. 와서 이제 프로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KLPGA에서 첫 승을 거둔 임진희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국내 골프 인구는 약 515만 명 정도입니다. 전년도 대비 46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신규 골프 입문자 중 65%가 MZ세대에 해당하는 204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 클럽이라고 말씀하신 교육관님 말씀처럼 현재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이요, 방과후를 위해서요, 5m, 10m 정도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연습장에서 환경이나 시설 등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미래의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골프 영재를 조기 발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교육 과정으로 중학교 때부터 선수를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교육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광양 창의예술고가 개교를 했고요. 내년 3월에는 창의예술중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클럽에서 연습을 하는데 예술은 중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까? 이 광양 창의예술고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개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광양 창의예술중학교는 내후년에 이제 개교할 예정으로 좀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예능 분야라든지 또 애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기 교육이 일정하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기에 예능 인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창의예술중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학교 스포츠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소수 엘리트 영재 중심에서 이제는 스포츠 클럽을 통한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그러한 체육 활동, 스포츠 활동으로 이렇게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숙하면서 특정한 기능을 연마하는 것은 저는 이 아이가 이후에 역량을 발휘하는 데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저변이 넓어지고 그 속에서 훨씬 더 재능이 있는 많은 아이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이제 키워서 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연마하게 되면 훌륭한 선수로 엘리트 선수로 자랄 수 있지. 초등학교, 중학교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영재 엘리트 체육 정책을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관님, 제 생각은 조금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중은 예능은 조기에 발견해서 발굴을 해야 되지만 스포츠는 그렇지 않다. 글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그럼 예술중학교에서는 예능만 가르치고 기본적인 인문사회 교육은 안 합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골프 중학교도 당연히 인문사회 교육이 들어가고 그 외로도 전문적으로 스포츠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교육관뿐만이 아니고 도민의 어느 학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스포츠를 모든 기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학 입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클럽 무슨 세계 대회 나가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입시든 뭐든 요즘은 기능적인 부분만을 보지 않고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이런 마인드도 많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 중학교하고 골프 중학교의 차이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골프 중학교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표를 통해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전남에서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골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은 19명이거든요. 네. 물론 이 골프 중학교가 생기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오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전남에서 골프 선수와 관련한 이제 저변이 아직은 아주 취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네. 전적으로 이렇게 골프 중학교 이 설립의 그 여지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것이고 워낙 저변이 약합니다. 우리 골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들 한 약 20% 정도만이 네. 우리 전남 학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네. 보다 더 저변이 넓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 문제는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골프고가 세계적 명문고가 된 이유는 전남의 골프 학생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골프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온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편 골프 중학교도 전남의 학생의 골프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전국적인 수요를, 세계적인 수요를 우리 전남에서만이 특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매번 주말도 쉬지 않으시고 곳곳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시고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눈빛,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하고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37년간 장소궁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참 행복했겠다고 느꼈습니다. 이젠 교육청 수장으로서 전남 교육을 받은 모든 전남 아이들이 교육감님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내 유일의 항만 물류 고등학교인 광양의 한국 항만 물류고, 국내 유일의 석유화학 마이스터고인 여수 석유화학고, 전국 최고 국악 명문인 진도 국악고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성의 학교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한평 골프 중학교 건립은 지역 특성에 맞는 명문학교 조성과 교육 환경 개선, 지역과 나라를 빛낼 인재 육성과 더불어 교육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제2의 신지의 전인지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골프 요람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장모 육성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과 지금의 지역 특산물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농산물 북방 한계선이 꾸준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구 사과가 이미 충청북도를 비롯해 강원도까지 재배가 가능해졌으며 제주도 감귤도 남해안을 비롯해 충남 천안, 경기 이천 등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해당 작목을 키우는 지역이 다양해질수록 특산물로서 경쟁력은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자율성 확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지역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자체적인 성장 동력 발굴과 농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 농업 발전 강화 전략 수립 등으로 지역 특화 장목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지역 특화 장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박홍재 농어기술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네, 지역 특화 장목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그해 12월 본의원이 전라남도 지역 특화 장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한 법률 제정 이후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 장목 육성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라남도 특화 장목 발전 협회를 작년도 2020년도 3월에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4월에 지역 특화 장목 육성과 재배단지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 특화 장목 육성 위원회를 설치해서 10명 요원으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조치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표를 보겠습니다. 지역 특화 장목 연구개발 및 육성 발전에 따라 각 도에서 7개에서 8개에 이르는 전략적인 지역 특화 작목을 선정하여 농가의 수익을 끌어내기 위해 지역 특화 작목을 육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표출 자료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5군데에서 곤충을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재배 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작목을 선정함에 따라서 일명 작목 따라하기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성공하거나 유행하는 작목을 앞다퉈 도입하다 보니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종자 개발을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있는 흑화랑 상추에 대해서 김명록 도지사님께서 재배 면적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당부하신 이유입니다. 전라남도 특화 작목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우리 도에서는 재배 비중이 높은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특화 개수를 분석해서 작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특히 유자, 흑염소, 양파, 커피, 무화과, 양봉, 식용곤충, 참깨 8작목을 우선 선정을 했으며 이 작목은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타 지역과 중목 문제, 좀 전에 이제 곤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하기 위해 중복에 관련된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셨습니까? 예, 예.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심의는 농촌진흥청에서도 심의위원회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조금 전에 중앙 단위의 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 31일 강진의 특화 작목인 샤인머스켓이 동남아에 수출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일시군 일지역 특화 품목을 별도로 전남에서는 2017년도부터 육성을 했습니다. 강진에 있는 샤인머스켓은 저희들이 금년도 첫해 지원한 사업인데 다행히 금년도의 성과가 있어서 이 샤인머스켓을 시범 수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표에는 육성 사업 추진 현안입니다. 시군 여건에 맞는 특화 품목을 발굴하는 사업인데 순천의 화이나 한평의 생대추는 굉장히 독창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석류 같은 경우에는요, 공석류 같은 경우에는 석류가 이미 전국 생산량의 67%에 해당하고 전남이 생산량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화 작물로 하기에는 다른 거와 비교해서 조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는 구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순천의 화해라든지 한평의 대추 이런 부분들은 1단계 생산 기반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네. 고흥의 석류 같은 경우는 이미 생산 기반이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데는 가공, 유통, 마케팅 이런 쪽으로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잉이 우려되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생산 과잉이 우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흥의 석류 같은 경우도 한때는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과잉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생산 단지 위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시군 일특화 작목에 대해서는 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이 고흥 아니라 석류 같은 가공이에요? 경우에는 가공, 유통 이쪽 마케팅 이쪽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생산은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까? 석류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거의 이제 뭐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소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유행이 계절처럼 피고 지는 건강식품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아로니아도 한때 왕자에 있었습니다. 왕의 열매, 슈퍼푸드로 불리면서 건강을 키우는 이에게는 소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과일이지만은 현재 재배농가와 정부는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인기몰이로 전국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난 샤인머스켓의 경우도 너나 할 거 없이 재배 면적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런 작목 선정을 할 때 유행 작목이나 시장 가격이 높은 작목의 경우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수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네, 강진의 내용이신데 그 저희들이 샤인머스켓과 네. 작목 선정을 할 때 네. 그런 부분들을 특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려를 하신다는 건 생산과 이제 가공 판매를 갖다가 나눠서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세 단계로 1단계는 거의 생산 위주로 2단계는 단지와 3단계 마지막으로서는 가공, 유통, 마케팅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농가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샤인머스켓이 현재 너무 고부가지다 보니까 21개 시군에 거의 다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겠다 그러고 시범 작목으로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다른 뭐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제 강진 샤인머스켓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진에도 그러고 예, 장성도 저희들이 그러고 이제 새로 한평도 그렇고요. 네. 신규로 생산 단지를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이번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3년간 지원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1년 차에 저희들이 이게 이제 국내가 아니라 수출 쪽으로 좀 가보자 해서 동남아의 베트남, 태국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년 차 사업이지만은 첫 해에 저희들이 이번에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다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 3월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 발표한 전나무 1시군 1특화작물 육성 산업에 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정책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저도 예, 봤습니다.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단계 사업인 6개 시군 순천 화해, 광양 생강, 고흥 석류, 장흥 블루베리, 한평 생대추, 영광 모시에 대한 3년 지원이 종료되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 장목 선정 시 재배 적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부족하고 사업 선정 시 시군별 비교 우위의 차별화된 지역 특화 작목 육성이라는 취지와 달리 타 지역의 주요 작목들과 품목이 중복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목 선정 시 검토가 많이 부족했다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니까 다른 대안을 또 미리 말씀하셨고요.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선정된 나주의 칼라 포도와 2021년 선정된 강진 포도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중복은 어떻게? 네, 이 부분은 큰 네. 틀에서 보면 이제 포도라는 네. 게 같은 작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지만은 이게 품종의 차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주에서 먼저 18년도에 선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국내에서 위주로 많이 하면서 품종 자체가 워낙 틀리고 그 포도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씨가 안에 들어있는 이런 포도고 그다음 색깔을 낼 수 있는 포도고 강진에서 하는 금년도에 첫 선정된 샤이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유행되고 있는 포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은 좀 수출 쪽으로 좀 가보자 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지원을 좀 차별화해서 똑같은 그 비슷한 포도지만은 이렇게 좀 차별화 정도 그래서 18년도에 나주 같은 경우에는 생산단지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갔습니다. 네. 주목되지 않고 차별화된 특화작물 육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이 지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생산, 가공, 유통, 수출까지 체계적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요. 특화작목 기술 실용화 사업과 사업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품목별 균형 발전 방안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열대 과일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지금 전남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특화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기술 개발이나 보급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 전남 지역의 아열대 작목 확대를 위해서 먼저 애플망고라든지 바나나, 망감류, 백향과 파인애플 9개 작목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현장 실증 연구와 시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내에서도 그 아열대 작목에 대한 단지와 규모와 조직화를 4개 권역별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양성이 있고 그다음에 산지 쪽, 고래곡성 쪽은 또 다른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을 나눠서 거기에 맞는 작목을 저희들이 추천을 좀 해주고 있고 농가소득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서 생산기술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 유통은 지역 농협에서 협력 체계를 해서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지역에 있는 우리 전남 지역 본부하고 농업기술원이 상생 협력을 체결해서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협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특화 종목은 농촌의 활력은 물론 농가 소득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향후 기농, 기촌을 결심한 사람들도 이를 나침판으로 삼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소득 장목 개발과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은 물론 소득 증대는 물론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등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